업무 자동화란 최근 다양한 곳에서 업무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업무 자동화란 무엇이고 이것을 배우고 나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자동화를 다른 말로 RPA라고도 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RPA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면서 여러 곳에서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다음이나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면 RPA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RPA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 하며 영어로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줄임말을 RPA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컴퓨터로 하는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따라하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로봇을 말합니다. 공장에 있는 기계적인 로봇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만든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로봇이란 용어 때문에 기계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계가 아닌 우리가 많이 접하는 한글, 엑셀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RPA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업무들은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과 창의적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단순하게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혹은 출력된 데이터를 메일로 보내주는 단순 반복적인 일들과 함께 때로는 업무를 계획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당히 창의적인 업무들도 같이 수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단순 반복적인 작업과 창의적인 업무는 분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를 각각 분리해서 데이터에 대한 처리, 메일에 대한 기능, 시스템에 대한 처리와 같이 단순 반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RPA를 통해서 수행하고 사람들은 조금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자동화가 도입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RPA 도입을 통해 생긴 시간들을 통해 사람들은 조금 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또는 혁신적인 기획을 하는 등 훨씬 더 창의적인 업무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업무의 자동화를 도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자동화의 진화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PwC의 컨설팅의 자료에 의하면 자동화의 진화 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는 저희가 엑셀에서 특정 작업을 반복 처리할 때 사용하던 기능입니다. 매크로도 일종의 자동화이지만 엑셀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등장한 것이 현재의 단계인 2단계 RPA입니다. RPA는 단일 응용 프로그램의 범위를 벗어나 웹, 엑셀, PDF, 그리고 시스템에 있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규칙 기반으로 동작하는 것을 자동화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RPA의 단점은 지금까지는 규칙 기반, 즉, 룰 베이스로밖에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화 동작 중에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야 하거나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현재의 RPA로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반복 작업에는 아주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세스 통합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서식을 작업하고 있다면 이것을 다 RPA로 바꿔주려면 사람의 수만큼 RPA를 개발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라면 RPA 적용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RPA를 적용하기 전에 먼저 직원들에게 양식을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세스를 통합해서 RPA를 개발해서 사용해야 하는 단계가 이 단계에 해당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설계할 수도 있고 시스템을 통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해서 인력을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3단계인 프로세스 통합 단계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지능형 자동화 단계입니다. 이 지능형 자동화는 RPA에 AI가 접목된 형태라고 해서 IPA라고도 합니다. 이는 인텔리전트 프로세서 오토메이션의 약자입니다. 작업 중에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AI로 보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는 패턴을 인식, 식별하고 학습한 후 예측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5단계인 자율지능 단계는 사람의 개입이 하나도 없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동화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완벽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RPA의 특징은 무엇이고 기대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RPA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RPA가 더욱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8시간 일을 하는 반면에 RPA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결국 365일 언제나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RPA가 처리하므로 사람은 조금 더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업무에서는 어떤 특정 업무를 진행하던 담당자가 퇴사를 할 경우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RPA를 사용한다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규칙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RPA는 규칙 기반의 작업에는 아주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아직까지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는 작업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점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AI가 적용되면서 많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안입니다. 보안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갖고 있는 문서라면 유실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RPA에는 직접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을 담기 때문에 유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은 호불호가 있는 경우이기는 합니다. 오히려 그런 내용을 보관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사람들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할 경우, 예를 들어 유사한 서류를 하루에 1000장씩 처리하게 되면 휴먼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여기서 휴먼 에러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RPA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데이터라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휴먼 에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RPA를 사용하기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혹은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현재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기존 시스템을 따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앞에서 RPA는 사람이 컴퓨터로 하는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서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했습니다. RPA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웹사이트의 메뉴를 클릭하고 검색창에 타이핑을 하고 엑셀 데이터를 복사해서 파워포인트에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엑셀 파일을 합치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데이터를 검증하는 곳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RPA를 사용하면 컴퓨터로 하는 업무 중에 사람의 직관이나 창의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반복 업무는 모두 자동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RPA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찾아 뉴스레터를 만들고 회사 직원과 고객사에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 등록된 마스크와 같은 제품을 수집해서 엑셀로 정리하고 통계를 낼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검색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폴더를 만들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보낼 엑셀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합치고 통계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수료증이나 영수증의 경우 개별 PDF로 만들어내고 엑셀에 저장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 이메일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람이 컴퓨터로 하는 단순한 업무는 모두 RPA가 대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RPA를 배울 수 있습니다. RPA는 여러분과 같은 비개발자도 쉽게 배우고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개발자들은 파이썬이나 C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자동화 개발을 해야 하지만 이것은 비개발자에게는 몇 주에서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아주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RPA를 익히면 이틀에서 3일 정도면 아주 기본적인 업무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기본 액티비티에 대해 배우고 나면 이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RPA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을 다룰 수 있습니다. 엑셀 매크로는 엑셀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RPA는 엑셀 데이터를 읽어서 웹에 입력하거나 웹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엑셀로 정리하고 메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RPA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게 될 RPA 솔루션 중에 하나인 UiPath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누구나 무료로 자신의 컴퓨터에서 로봇을 만들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료 버전도 있지만 로봇의 개수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많은 기능을 수행하여 우리가 직접 필요한 업무 자동화를 작성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